우리 신체 안에서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뭡니까? 혈관. 아, 맞다. 혈관. 아. 우리가 네. 뚫어야 할 12만 킬로미터의 정체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는 우리 생명의 도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 막히면 네. 건강한 삶과 인생 자체가 막힐 수도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만사 혈통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도 혈관 건강을 제때 지키지 못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화두를 듣자마자 딱 이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는 인물일 텐데 이분의 마지막 순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누구인지 한번 힌트를 먼저 드려볼게요. 보시죠. 노벨상. 맞습니다. 이 인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 중에 하나인 노벨상 메달입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저희가 맞아요. 기쁜 그런 너무 뉴스를 자랑스럽죠. 접했었죠. 지금부터 이 상을 만든 주인공인 알프레드 노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발명가였던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발명가의 꿈을 키웠는데요. 17세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는데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물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물질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1863년에) 30살의 나이에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한 액체 폭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불과 30살의 나이에 이룬 업적인데요. 당시에 쓰이던 흑색 폭약보다 1000배 이상 폭발력이 강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거죠. 이 액체 폭약이 도로, 운하, 그리고 철도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필수품으로 사용이 되면서 노벨은 발명가이자 또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비극이 뒤따랐는데요. 1864년에 액체 폭약 폭발 사고로 노벨의 공장이 전소됩니다. 어머나. 여기서 동생인 에밀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 저런.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다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요. 어떡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는 지구를 가장 많이 바꾼 인류의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노벨은 이 덕분에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노벨의 말년이 굉장히 외롭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쟁, 테러 이런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되면서 노벨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결정적 계기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였는데요. 그의 형이 사망했을 때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사망했다. 어머나, 너무했다. 나쁘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사였어요. 어떡해. 왜냐면은 노벨이 사망한 게 아닌 기사였는데, 그런데 이걸 보고 노벨이 보고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노벨은 스스로를 인류를 위한 발명가라고 자부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이런 악평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크게 절망을 했고요. 결국엔 유언장을 미리 남기는데요. 노벨은 전 재산의 약 80%를 노벨상 재단 설립 기금으로 남긴다,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준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노벨상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노벨이 이렇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 데에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노벨 자신도 협심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노벨은 1896년 63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걱정해왔던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폐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니, 노벨의 삶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네요, 정말. 맞아요. 예. 장순현 씨는 이 혈관 건강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좀 괜찮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이런 진단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망막 뒤쪽의 혈관도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게 좀 파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혈관 건강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술사를 들여다보면 그 혈관 질환에 평생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작품 역시도 두려움에 가득 찬 그림을 그려왔었던 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남자는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슬프다.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라서 그의 작품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구글에서 검색된 작품들을 기준으로 인기도 순위를 매겨봤더니 이 작품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바로 거네. 이 작품. 알지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적인 작품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워낙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하고 또 황금 물결이 쫙 펼쳐지는 너무 그 되게 아름다워요. 황금 빛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지금 키스를 나누는 이 작품은 많은 연인들을 또 설레이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클림트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아들레 바우의 초상이라든지 유디트라든지 작품을 딱 보시면 그 특징이 느껴지시나요? 금색을 많이 쓴다. 파란 컬러, 금색. 온통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림트는 1862년 오스트리아 빈 외곽에서 태어나게 돼요. 아버지는 금 세공업자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이것도 가족의 영향을 받네요. 그것도 가족력이에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절은 너무나도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미 파리에서는 새로운 예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스트리아만 언제까지 옛날 그림을 그릴 건가라고 이야기하며 클림트는 그 유명한 빈 분리파라고 하는 새로운 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제프 황제조차도 사랑했었고 오스트리아 모든 귀족과 부르주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클림트를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 것만 같았던 클림트. 하지만 클림트는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가족력인가 혹시? 맞습니다. 클림트에게 이런 손재주와 그 금박 기술력까지 물려주셨던 아버지 에른스트는 1892년 7월 뇌출혈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치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해 12월 너무나도 사랑했던 동생 에른스트도 허망하게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클림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거의 한 3년 정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죽음에서 고통받다 겨우 다시 붓을 들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죽음의 사신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평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18년 1월 11일 아침 56세의 클림트는 자기 집에서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다가 허망하게 아버지처럼 뇌출혈로 쓰러져 버립니다. 와, 세상에. 그리고 이후 병원에 실려가 클림트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해 수많은 예술가들의 목숨을 았아갔던 스페인 독감이 찾아와 아이고야. 클림트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클림트의 나이 56살, 만 55세로 정말 그의 입버릇처럼 60을 넘기지 못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